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승마뇌물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A4 용지로 총 12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승마뇌물 사건은 삼성그룹 관련 범행, 이 부분에 다 등장을 합니다. 삼성그룹 관련 범행은 구속영장 22페이지에서부터 51페이지 사이로 약 30페이지 정도인데 구속영장 전체 분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양입니다. 자, 승마뇌물에 대해서 검찰이 붙인 제목은 뭐냐?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수수입니다.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수수입니다. 제목 다음에는 뇌물 수수 합의 과정,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최소한 피고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세 사람이 뇌물 수수를 어떤 식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하는 그 검찰의 수사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은 2013년 4월경 전국 승마대회에 출전한 자신의 딸 정유라가 우승을 하지 못하자 대한승마협회 임원들과 위 대회 심판들에 대하여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어 2013년 7월경에는 그리고 승마대회는 2013년 4월에 있었고, 그리고 넉 달 후 7월에는 대통령에게 승마협회의 비위를 조사하게끔 도와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2013년 4월경에 있었던 전국 승마대회가 뇌물수수의 발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2013년 4월경에 있었던 전국 승마대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공소 내용이 얼마나 허위인지 그 증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입증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2013년 4월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이 주제로 취재를 하기 시작한 게 2016년 10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찾아내야 하는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2013년 4월달 승마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게 대통령 사건에 첨부된 검찰의 증거 목록을 사사기 뒤졌습니다. 무엇이 증거냐? 증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증거 목록을 뒤져봤습니다. 승마와 관련된 증거라면서 검찰이 이 첨부해 놓은 증거 목록은 증거의 제목만 쫙 붙여놓은 겁니다. 증거 목록이 거의 수만 페이지예요. 근데 이걸 제가 제목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60% 이상이 언론에 보도된 다 허위 기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증거 목록을 쫙 뒤지다 보니까 아니 검찰이 2014년 이후의 온갖 허위 기사들은 다 첨부를 해놓았는데 2013년 4월경의 언론 보도는 한 건도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상주에 가가 옛날 2013년의 사건을 관계에서 만나야 되는데 취재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인터넷 검색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2013년 4월경에 보도된 승마 관련 기사 좀 찾아달라. 그랬더만은 한 건 찾아냈습니다. 한 건. 거기서 그게 뭐냐? 노컷 뉴스가 2013년 4월 18일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전국적인 그런 기사가 아니고
대구와 경북 지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뉴스예요.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보면 전국 기사가 있고 지역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경북, 대구 지역, 뭐 부산 지역, 제주도 지역, 호남 지역 따로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 경북 지역 독자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잘 검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쫙 읽어보니까 이 구속영장이 기록된 전국 승마대회 이게 이 기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13년 4월 9일 경북 상주에서 개최된 KRA컵, KRA는 한국 마사회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KRA컵 전국 승마대회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마사회장배 쟁탈 전국 승마대회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 이 첫 문장이 이렇게 딱 시작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승마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주시가 최근 열린 승마대회에서 촉발된 특혜 시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승마협회의 고위 간부가 특혜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기사 첫 문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사 상당히 깁니다. 기사가 긴데 그 취지를 제가 착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엿새간 6일 동안 펼쳐진 KRA컵 전국 승마대회에서 출전하는 말들은 대회용 임시 마방에 가다 놓는 게 머무르는 게 원칙이다. 대회를 위한 임시 마방에 가다 놓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협회 측에서 특정 선수에게 본 마방을 내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임시 마방이 뭐고 본 마방이 뭐냐? 본 마방은 가로가 3.5m, 세로가 3.5m 크기입니다. 그리고 임시 마방은 가로는 3.5m인데 세로가 3.0m입니다. 그러니까 좁습니다. 그러니까 본 마방은 임시 마방에 비해서 공간이 조금 더 넓고 그리고 또 실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본 마방을 섰던 선수가 학생부 마장마술 종목에 출전해서 3관왕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3관왕. 근데 이 선수가 알고 보니까 이 대회가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첫 데뷔전을 치를 만큼 경력이 짧은 선수였다는 거예요. 경력이 짧은 선수가 처음 출전해가 3관왕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학부모가 대회를 앞두고 대회 심판위원장이자 경북 승마협회 고위 간부인 L씨, 기사에도 L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L씨와 수상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그런 기사예요. 제가 이 전직 기자 입장에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이 승마계의 사정을 잘 아는 어느 특정인이 언론기관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기자가 본 마방이 어떻고 임시 마방이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승마계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제보한 내용을 갖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는 쓴 기자 이름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기사가 의도한 바가 뭐냐? 그러면은 이 기사를 로컬뉴스가 보도한 이유는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회 심판위원장이자 경북 승마협회 고위 간부인 L씨의 비리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로컬뉴스가 어떤 성향의 매체입니까? 우파 아닙니다. 만약에 2013년 4월경에 만약에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인이 이 승마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로컬뉴스가 그걸 보도 안 했겠습니까? 반드시 기사에 언급했을 겁니다. 기사에 보면은 최소한이라는 이름, 정윤회, 그래 최소한의 남편 정윤회라는 이름도 없고 정유라 이름도 없습니다. 그 이름 못 쓰면 그러면 최소한은 C로 하고 영문의 이니셜 C로 하고 정윤회는 J로 하고
정유라가 영문 이니셜 J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에 권력 실세 뭐 이런 표현들 쓰면 됩니다. 쓰기에 좀 끌어오면은. 근데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 승마대회하고 그럼 최소한 피고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딱 하나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정유라가 이 대회 마장 마술 부문에 출전해가지고 2등을 했다. 그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도 검찰 수사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최소한 피고인도 같은 공범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유라가 그 나이에 2등을 한 것만 해도 아주 잘한 일인데 내가 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대통령에게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고 다 공소에 부인했습니다. 자, 저는 이 증거 목록을 쭉 찾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과연 이 녹한 뉴스 기사를 찾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기사는 찾았지만은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거 목록에서 제외해버렸는지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의도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승마 뇌물 사건이라는 것은 특검의 일부 검사, 제가 일부 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다음에 이 검찰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제가 그 검사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예. 특검의 일부 검사가 조그마한 사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상주 승마대 KRA급 대 마장마술 부분에 출전해서 2등을 했다는 이 조그만 사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한 전형적인 왜곡 조작 사건이 이 승마 뇌물 사건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 승마 뇌물 사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설명드리는 이유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잘게 쪼개가서 시리즈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했고, 수사를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수사를 했고,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승마 뇌물의 진실 제2편으로 상주경찰서의 수사 내용,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은 최서원은 2013년 4월경 전국 승마대회에 출전한 자신의 딸 정유라가 우승을 하지 못하자 대한승마협회 임원들과 위 대회 심판들에 대하여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우승을 하지 못한 이 사건이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세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기로 공모한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뭡니까? 경찰이 과연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내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가 기록을 쭉 다 뒤졌습니다. 경찰 내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주경찰서에서 내사한 기록입니다. 전국 승마대회 내사사건 수사 결과 상주경찰서. 그리고 요 제일 밑에 보면은 7537, 7538이라는 이 일련 번호가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2장짜리입니다. 2장짜리 보고서가 이렇게 다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주경찰서가 왜 내사를 했을까? 검찰 주장대로 최소한 피고인이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게끔 했을까? 이거부터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전혀. 상주경찰서가 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수사 결과물에 적혀 있습니다. 왜 내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주경찰서 진흥팀, 당시 수사팀이 진흥팀입니다. 진흥팀이 하게 된 그 이유를 쭉 써놨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통의 제보 편지가 접수되었다. 한 통은 전규식이란 사람 명의로, 또 한 통은 박학수라는 사람 명의인데 둘 다 발신인이 가명이었다. 가공의 인물이었다. 정규식이라는 가공인은 KRA컵, 그러니까 한국마사 해장배 승마대 KRA컵 승마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또 박학수라는 가공인물은 대한승마협회가 정기룡 장군배 운영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사에 내사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참고로 이 정기룡 장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주나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정기룡 장군이라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 때 상주성, 그 당시 대구 경북 지역의 요새가 상주성입니다. 상주성을 탈환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유재란 때는 고령, 성주, 합천, 의령, 경주, 울산 등지에서 왜군의 적장을 생포하고 왜군을 격파했던 그런 명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정기룡 장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정기룡 장군배라는 이 승마대회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투서에 대해서 경찰은 투서를 보낸 사람이 이게 가공인물이니까 일단 고소든 고발이든 투서든 들어오면은 그 고발인, 고소인, 그 투서자를 상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공인물이니까 만날 수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사할 가치가 없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언론인 노컷뉴스 대구 경북지방에서 이 기사가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혜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기 때문에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자,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은 최서원은 자신의 딸 정유라가 우승을 하지 못하자 경찰로 하여금 내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에 접수된 투서가 뭡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예요. 하나가 정유라가 우승하지 못한 KRA컵 특혜 비리도 하나 있지만은 정기룡 장군배와 관련된 승마협회 운영비 사용 특혜 의혹입니다. 이 두 건이에요. 투서가 들어온 내용은. 그러면 투서 내용이 이 두 건이 들어왔다 하면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다가 이 두 가지 투서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를 했다, 내사를 했다 해야 사실이 아닙니까? 왜 이거 정기룡 장군배를 쏙 빼놓았을까요? 왜? 투서는 두 건 들어왔는데 왜 한 건만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최소한 피고인과 승마 관계입니다. 최소한 피고인의 딸 정유라가 승마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냐? 2005년입니다.
정유라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입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승마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최순 언니 최순덕. 최순덕이가 누구냐? 장시호 어머니예요. 장시호 엄마가 자기 여동생 최수원에게 승마 시켜라, 정유라에게. 그래서 승마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수원, 그리고 남편 정유라, 딸이 승마대에 출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선글라스 끼고 승마장에 나타나서 딸 응원하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주장하는 승마 뇌물 사건의 공모가 시작되었다는 2013년 무렵에 최수원은 정유라의 뒷바라지를 하는 학부모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승마협회 내부 사정, 이거 뭐 운영비를 어떻게 뭐 잘못 소화하는 거, 이거 전혀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투세를 보낸 사람은 이 승마협회 내부 사정이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제 소리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 승마대목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이 사람 이름, 이 사람의 투세를 낸 목적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승마 뇌물 사건의 공소사실에서 유일한 진실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최수원의 딸 정유라가 2013년 4월 9일 KRA급 승마대회 마장마술 부분에 출전을 해서 2등을 했다. 이 사실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최소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작업, 이것도 승마 뇌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아니 승마 뇌물의 전제 사실이 허위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영승계 작업, 이 승마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이 승마 뇌물 사건을 이렇게 시리즈로 잘게 쪼개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쪼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주경찰서의 수사 결과 내용. 그럼 상주경찰서가 수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주경찰서 진흥팀에서 내산 혐의점은 하나예요. 뭐냐? KRA급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선수에게 과연 대회 심판위원장이 마방 배치, 그러니까 좋은 말이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아주 본 마방을 사용하겠다는 그 특혜를 주었나 하는 게, 그게 녹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수사를 한 거예요. 상주경찰서에서. 그래서 상주경찰서에서 4명을 조사합니다. 4명. 4명이 누구냐? 수사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이현배, 정아미, 서성호, 김정년, 이 4사람을 상주경찰서가 조사를 합니다. 이현배 씨는 누구냐? 녹큰 뉴스에 보도된 L씨입니다. 승마협회, 경북승마협회 고위 임원이면서 대회심판위원장 L씨라는 사람이 바로 이현배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아미, 이 사람 누구냐? 상주국제승마장 마방 배정교관입니다. 그리고 마방을 본 마방에 쓰게끔 하느냐, 임시 마방에 쓰게끔 하느냐, 그 배당을 해주는 그 책임 교관이에요. 정아미라는 사람은 여성 교관입니다. 서성호라는 사람이 누구냐? 2013년에 대한승마협회 전무였습니다. 그 사람도 조사를 했고, 또 한 사람 김정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이 KRA급 승마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는 그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아주 꼼꼼하게 수사를 다 한 거예요. 그 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쫙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회 시작 전에 만났다거나 전화통화를 했다거나 식사를 했다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 이게 없는 것으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주경찰서 진흥팀에서 수사를 쫙 해보니까 그러니까 투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경찰 수사에서 다 밝혀집니다. 아니, 그런데
검찰은 보십시오. 경찰은 다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래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주경찰서 이게 수사 결과 이거는 증거 목록이 턱 첨부해 놓았지만은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 내용은 공소사실에 단 한 줄도 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통령 기록 2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기록 속에 이 상주경찰서 수사 결과 이 2페이지짜리예요. 2페이지짜리 20만 페이지 속에 딸랑 2페이지가 있으니까 제가 표현하는 대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속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수원 피고인이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하는 검찰의 공소 내용 그 자체가 추측성 허위 기사입니다. 정유라가 이등했다는 거 그거 딱 그 하나만 사실이에요. 남처럼 허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검찰 공소 사실을 제가 하나하나 반박하기 때문에 그래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수원 피고인이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이거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게끔 뭐 부탁을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청와대 교문수석,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인 모철민에게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최서원이 대통령한테 부탁하고 대통령이 모철민 수석에게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겠다는 게 검찰 공소 내용인데 그 공소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승마뇌물의 진실 제3편으로 검찰이 최초에 수사했던 사실관계를 박영수 특검팀이 왜곡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마뇌물 사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제 설명을 들으셔야 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승마뇌물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닙니다. 검찰이 한 게 아니고 특검에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수사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특검이 작성한 공소사실 세 번째 내용의 진실입니다. 공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소장에는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대한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에게 당시 문체부 장관은 유질용입니다. 문체부 장관에게 노태강 체육국장 등 담당자들의 좌천 인사를 지시했다. 이게 특검이 작성한 공소사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에게 대한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이게 사실일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면은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면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원이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진재수입니다. 진재수 과장은 2016년 11월 12일 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12일입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한참 전입니다. 특검이 언제 출범했나? 특검은 2016년 12월 1일 날 출범을 해가 수사를 시작한 것은 12월 20일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다음에 2017년 2월 28일까지 특검은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공소유지, 자기네들이 수사해가 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지금 특검이 지금 또 맡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지금 국가에서 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진재수 과장 진술조서입니다. 진재수 과장 진술조서입니다. 이 진술조서에 청와대 지시 내용이 딱 적혀 있습니다. 지시 내용 뭐라고 적혀 있느냐? 2013년 6월 초 청와대 교문수석실 강정원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기 승마대, 대통령배 승마대회를 왜 지방에서 개최하느냐? 그 사유를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 그리고 대통령기 승마대회를 잘 챙기라. 그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한승마협회 비리조사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지시한 내용은 아니 경기도 과천에도 이 승마장이 있는데 왜 저 경북 상주 교통도 불편한 저 경북 상주에 가서 하느냐, 그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하는 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노태강 체육국장 등 그 문체부 담당자들이 좌천 인사를 당한 이유가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그 부분은 우리 사실관계를 당신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조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거의가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 진술조사는 뭐 읽어봤자 태블릿 PC니까 안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 이 진술조서 속에 승마 뇌물 사건 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언급되어 있는 걸 그 감히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기록을 보다가 찾은 거예요. 이게 정호성 비서관 진술조서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요만큼 갖고 온데 이것보다 3배 더 있습니다. 진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진술조서 속에 승마 뇌물이 딱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20만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 그럼 정호성 비서관이 이 승마 뇌물 사건 언급한 게 언제 나와? 2016년 11월 22일입니다. 특검 출범하기 전입니다. 정호성 비서관도 이 승마 뇌물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게 특검이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때 정호성 비서관을 조사한 사람이 누구냐? 유경필 검사입니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입니다. 유경필 검사가 정호성 비서관을 태블릿 PC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뭐 승마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체육계 비리 척결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이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진술조서에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유경필 검사가 이제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 기사를 딱 거론하면서 이제 정호성 비서관을 신문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3년 4월경 상주에서 개최된 승마대회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등을 한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를 했고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승마협회는 물론
정유라 측도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는 바람에 2013년 8월경에 경질되었다 하는 게 이제 막 언론에, 그 당시 한참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아닙니까? 이걸 담당 검사가 이제 딱 거론을 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은 그 연장선 상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시한 게 아닌가요? 하고 사실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유경필 검사가. 조호성 비서관 바로 얘기한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말만 한 게 아니고 자세한 과정을 진술합니다. 노태강 국장이 왜 경질되었느냐 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노태강 국장이 경질된 거는 대한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은,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 유일용에게 지시한 내용은 그때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뭐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서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에 따라서 이게 선수가 탈락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신문에 크게 보도된 거예요. 정유라 승마,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그건 노컷 뉴스가 대구 경북 일대의 지역 언론 기사로 조그맣게 보도한 거고,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비리는 전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언론 보도 내용을 국무회의석상에서 거론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아니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고가 없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물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은 유진룡 장관 이거 지시 안 내립니다. 체육국장한테 지시를 해야죠, 지시. 안 내리니까 체육국장이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되니까 대통령이 아니 2달 동안 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알아봐라,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공직기강 비서관, 그때 누구냐? 조응천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조응천 비서관에게 이거 지금 대통령 지시했으니까 알아보라. 그래서 조응천 비서관이 쫙 알아보니까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교체가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경질하게 되었다. 조호성 비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 진술조서, 이 정호성 진술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 태블릿 관련된 진술조서이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검찰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승마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 막 보도되고 있는 승마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거의가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사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리고 검찰 그 최초 수사 내용에는 승마비리 없습니다. 그냥 직급 남용 강요예요. 아이고 미르재단, K스포재단, 이거 정경료로 하여금 동구동거, 이거는 직급 남용이고 강요고 강요 미수다. 이것밖에 대통령은 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특검은 그냥 뇌물을 엮은 거예요, 이 승마를 갖고. 박영수 특검 처음에 대통령을 뇌물로 엮기 위해서 옷값,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대통령 옷값을 대신했다. 그게 뇌물이다.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다 지불한 게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뇌물로 엮기 위해서 찾은 게 이게 승마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그 사실관계들을 특검은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검찰은 사실을 다 확인해보니까 유언비어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유언비어니까 수사를 안 했던 건데 그걸 왜곡시켜 비틀어버린 겁니다, 특검이. 진재수 과장을 최초로, 진재수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을 최초로 조사했던 검사가 배문기 검사입니다. 배문기 검사가 이거 진재수 과장 진술서, 이거 딱 8페이지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 내용은 일문일답이 아니에요. 진재수 과장이 자필로, 아주 글씨도 아주 반듯하게 잘 써놨더라고요. 자필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쫙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문기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진짜다 하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하고 나오니까 대충 해놓고 팽개쳐버린 겁니다. 배문기 검사 나중에 특검팀이 합류됩니다. 특검팀이 합류되는데 그러면 특검에서 이 승마뇌물 하려면은 진재수 과장 다시 조사를 해야죠. 단순한 진술서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일문 일답 해가 쭉 세야죠. 진재수 과장 조사 안 합니다. 그냥 박원호만 불러가 박원호의 진술을 갖고 엮어버리는 그 사건이에요. 특검이 진실을 조그만 수사 기록으로 가능하면 눈에 안 띄도록 하고 숨겨버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호성 비서관을 조사한 유경필 검사는 정호성 비서관 진술 내용을 이 진술 조서에다 아주 자세히 일문일답으로 써놓습니다. 기록 다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수사검사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수사검사입니다. 유경필 검사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특검팀에 결국 합류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그 이후 행적을 알아보니까 지금 저 지방 서울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지방검찰청에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승마뇌물 사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박영수 특검하고 김수남 검찰총장하고 그리고 특검 소속의 검사, 특검이 해체된 이후 검찰에 복귀한 일부 검사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버린 사건입니다. 승마뇌물 사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통령께서 한번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엮였다. 이 대통령 사건은 나를 엮었다. 그래서 나를 엮였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기록을 보고 이런 방송을 하면서 계속 기록을 교차 검증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저 말 엮였다 하는 말이 참 너무나 정확한 이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승마뇌물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 방송이 그동안에 많이 쉬기도 하고 들쭉날쭉했는데 앞으로는 매일 오전 8시에 제가 이 방송을 올리는 걸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